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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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기, 제가 지금, 어,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아니구나. 페이스북 사진을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이거 웨비나를 켜놔가지고, 페이스북 사진을 쓰시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페이스북 제가, 네, 보실 수 있나요? 하여튼 그거 쓰시면 되거든요. 네. 네, 잘 못 들어가지고 요거 그 URL을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말고 외부에도 올리신다는 이야기 맞나요? 네. 네. 문제는 별로 없기는 한데요. 저는 약간 이게 슬라이드 준비하면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생들이 듣는다고 가정하고 약간 좀 만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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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연인님 제 말 들리세요? 아직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만 저도 잠깐 비디오를 켜겠습니다. 그 뭐냐 저기에서 미리 URL을 그냥 공유한 줄 알았더니 한 40분쯤에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유했을 것 음, 같은데 이제 사람들 왠지 들어오지 않을까. 네, 아, 저도 링크가 캘린더에 안 걸려 있어가지고 검색해서 찾았네요. 캘린더에 안 걸리셨군요. 잠깐만 나를 하이라이트 해놔야 되겠다. 스포트라이트 해놔야 되겠다. 그 웨비나 URL 미리 공유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그 참석자분들한테 모든 토론자 및 참석자 그걸로 바꾸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채팅? 네, 얘기할 거고요. 제가 그걸 스크린샷으로 좀 찍어서 준비할까 했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는 왜요? 못했는데 그 좀 언어 문제도 있고 뭐 내가 민우님 왜 거랑 제 거랑 하나씩 캡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그냥 잠깐만요. 지금이라도 할까? Q&A에서
Q&A가 아니지 채팅. 채팅이요. Q&A는 뭐 그냥 놔두면 돼. 거기서 걔네들이 설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그죠? 아, 참석자들이. 거기 그거 모든 질문으로 하실 거예요? 답변은 그거 참석자가 그 보트, 업보트 하는 걸로? 아, 그거 지금 설정은 안 되어 있죠, 지금. 지금은 네, 지금 디폴트로 방금 되어 제가 있죠? 바꾸긴 했는데요, 네. 방금. 모두에게 공개로 하시죠. 뭐, 네. 굳이 이렇게 무슨 건 없으니까. 다시. 그, 한국어 그 스크린샷을 혹시 라인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찍었어요. 키노트에 바로 넣어볼게요. 저는 마이크 끌게요. 네, 급하신 건 라인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을 이게 할 수 있거든요. 줌에 들어오셨으면. 그래서 채팅에서 할 때 이렇게 좀 설정해 주시고 지금 이제 채팅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안녕하세요. 채팅.
저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지금 채팅하고 있거든요. 채팅 하시는 방법 띄워놨으니까요. 어, 손 드신 분도 계시군요. 손 드는 거는 저도 이거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손 들 수도 있습니다. 음, 채팅을 하려면 이 모든 토론자 말고 네, 지금 그 HY초님이랑 제전님도 지금 이 설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모든 토론자만 보이도록 하신 것 같거든요. 모든 참석자에게 그냥 토론 그 채팅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2시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 오시는데 걸리면 2시 조금 넘어서 2시 3분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발표를 좀 짧게 하고 질문하면서 Q&A도 올릴 수 있거든요. 이 현장 Q&A도 하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 제가 발표하는 거 보다가 궁금하신 것도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말고 좀 더 창의적인 채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가 있나? 아,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뭐. 아, 이호준 멘토님 전번에 제가 갔을 때 뵀던 것 같은데 맞나? 전번에 한번 제가 갔었거든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생들은 못 만났고, 어, 저 물을 좀 가져가야 되겠네. 아, 물이 있구나. 네, 30분 정도 오셨으니까 이따가 거의 2시에 제대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멘토링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뭐 멘토링, 아, 이호준 멘토님께 하신 얘기군요. 제가, 저는 좀, 원래 참 이게 원래 그 유명한 사람들은 저기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알맹이가 별로, 왜, 이게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되게 그 부끄러워지고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그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런 실제 개발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들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기회가 돼서 한번 연결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지금 너무 저기 미리 취합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 발표 자료를 좀 슬라이드를 좀 빨리 넘기고 질문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50분 들어오셨네요.
저도 이렇게 웹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온라인 발표는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그 코로나 전에는 뭐 온라인 발표를 할 일이 없잖아요. 웨비나를 이게 미국도 아니고 그래서 네. 여기 그 하단에 Q&A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여기 그 채팅에 하면은 채팅은 정말 채팅이고요. 질문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모아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툴바에 보시면 Q&A가 따로 있거든요. 채팅 말고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오히려 질문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뭐 누가 누굴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질문을 듣는 시간도 저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H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랑 반응도 해주시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왜냐면 저는 발표를 좀 그래도 많이 해본 편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눈 맞추기 같은 걸 잘 하거든요. 청중들한테 어떤 분위기인지 하고 이런 것들 좀 보면서 하는데 웨비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 이거 중간중간에 그 별 의미는 없지만 손들기 해주시니까 좋네요. 뭔가 같이 하는 느낌이 나네요. 별 의미는 없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손들기 많이 해주시고. 이게 원래 이거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수업에서 질문 있는 사람 손들어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Q&A가 기능이 따로 있으니까. 2시가 됐다. 네. 채팅은 됐고요.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65분이나 계시니까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부분에는 제가 그 목차를 좀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제가 공유했던 거랑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대로 기본적인 틀은 똑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기 미리 취합해 주신 질문들이 되게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제가 그거를 슬라이드로 남겼거든요.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하려고. 근데 질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조금 빨리 진행할 테니까 궁금한 것들은 Q&A를 많이 올려주시면 좀 그 Q&A를 하면서 좀 제가 빨리 넘어갔던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제 발표는 한 30분 좀 넘게 하고 Q&A를 좀 많이 가지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라인에서 다니고 있는 라인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라는 타이틀로 일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하고요. 혹시 라인을 쓰시는 분, 깔아놓거나 쓰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별로 그렇게 막 많다는 느낌은 별로 아는 것 같은데, 라인 챗봇 개발해 보신 분, 일본인 친구와 이야기할 때 쓰시는 분, 약간 그렇긴 하는데, 저도 약간 세컨 메신저가 사람들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이야기한 전용 메신저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기타 등등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라인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위에 네 줄이 제가 그 개발자로 일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회사들은 제가 개발자로 일했던 회사들이고 요 밑에 회사들은 개발자 이외에 개발자의 경력을 가지고 일하는 직군들에서 다녔던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라인에 있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런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뭐 다른 링크드인도 이런 아이디를 쓰고 있고 제 홈페이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들어와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이런 그래서
하자면 이렇게 왼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8년을 일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4개 회사에서는 뭐 에반젤리스트, 솔루션 엔지니어, 아니면 뭐 그냥 개발 회사의 그냥 매니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로서 한 8년 일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이외의 개발 백그라운드로 일하는 다른 일로 롤을 가지고 한 8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라인에서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반젤리스트가 뭐 하나요? 라는 질문도 Q&A에 있었는데 그 뒤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일단 가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현재나 직업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고 현재 어떤가, 그리고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현황 세미나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내용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인 소개도 이제 제가 짧게 드리자면요. 라인에 대해서 워낙 잘 모르시다 보니까 라인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로 시작한 회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신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택시부터 해가지고 뱅크부터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물하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라인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주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대만, 태국에서는 카카오처럼 그냥 1등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가 그냥 명실공히 1등 메신저인 것처럼 일본, 대만, 태국에서 1등 메신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뭐 굉장히 1억 명 이상의 먼슬리 유저를 확고하게 가지고 그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메신저 회사로 시작하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은 이제 네, 잠깐만요. 네, 지금은 뭐 블록체인 같은 것들도 하고 커머스도 하고 이제 핀테크에서 라인 페이나 뱅크나 뭐 증권, 보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라인 자전거 보험, 지진 보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처럼 클로바 같은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나 그 페이스북 같은 타임라인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게임이나 플레이나 그런 뉴스, 뭐 택시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택시, 티켓, 뭐 라인 배달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 메신저 서비스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잠깐만요. 제가 이 화면 그리기에 아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사업은 그렇게 4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개발센터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3군데에 있고요. 도쿄, 교토, 후쿠오카에 있고, 한국에는 이제 분당 서현동에 있고, 그다음에 대만, 베트남에도 커다란 개발 오피스가 있고요. 두 개나 있고, 하노이, 호치민은 나누어서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에도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출장이 없어졌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그 출장을 많이 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향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제 라인에서는 타임존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각종 문화나 스케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스케일, 그리고 뭐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다 고민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소프트웨어 직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차 안에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무슨 배 만드는 회사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쇼핑몰에도 소프트웨어 회사 직군들이 많이 있지만 네이버나 라인, 카카오나 이런 곳들은 완전히 그냥 소프트웨어가 주 업종인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종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향이 저런 사람들이 가장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는 아무래도 MD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들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소프트웨어 드리븐 컬처와 문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처럼 코드 리뷰나 테스팅이나 개발 도구라든지 환경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 그 전사의 환경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많이 고민하고 뭐 비용도 사용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도 2대 주고 지금은 어차피 집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맥이나 모니터 같은 것들이 회사에서 집에 그 그러니까 지급해준 것들 다 이제 집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 개발자들이 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한국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좀 특이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잘 모르시긴 하지만 다음에 이제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에서 많이 개발한다. 개발자들이 일본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개발자는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라인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산업 이야기는 짧게 드리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11년 그러니까 9년쯤 전에 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마크 안더슨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아저씨가 이런 에세이를 그 기고를 하나 하고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그 당시에는 2011년 9년 전이니까 뭐 이 회사들 로고들도 다 옛날 로고이긴 하지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넷플릭스가 굉장히 작았던 시절이죠. 9년 전에는. 그때는 뭐 이 마켓 밸류보다 지금은 당연히 훨씬 많이 커져 있는데 그런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시장에서 가장 그 상위 시총을 가진 회사들은 오일 회사라든지 전통적인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정말 소프트웨어 이팅 더 월드가 돼가지고 모든 그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망이라고 하죠. 요즘에 망이 이렇게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회사의 그 시총 언제나 상위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천조 정도의 그런 우리나라 돈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중국의 어떤 그런 은행들 아니면 모바일 뭐 원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컸다면 지금은 이제 이제 애플, 알파벳은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거 2017년 거를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이 5개의 회사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세계에서 시총의 가장 상위권을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도 많이 올라왔고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시총의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아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었고 이거는 한국에서는 제가 어제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5월 12일이니까 어제 캡처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 그냥 주가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 좀 커다란 애들을 주가지수를 모아놓은 애들인데 보면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한국 글로벌 회사들은 당연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전고점을 이제
찍고 전고점 주식은 용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최고점을 최근에 또 찍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고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당연히 좋은 직업이고요. 소프트웨어에서 돈 많이 주고 일자리 구하고 싶고 인정도 요즘엔 좀 해주는 것 같죠? 재미도 있고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여러분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 들어가시는 사이트일 수 있는데 보시면 거기서 서베이 매년 개발자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글로벌 개발자 서베이를 하는데 2020년 건 아직 안 나왔고 2019년 거가 최신이거든요. 그래서 9년 전 세계에서 9만 명 정도가 응답한 서베이인데 보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만족한다 그리고 아주 만족한다 정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다른 직업이랑 제가 이제 이 설문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정도 만족스러운 질문 만족을 하고 있는 직군이 또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하면서 이 서베이에도 많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하고 나서 저처럼 개발자를 하다가 이제 제품 기획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팀을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직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개발자를 하시던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안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이 중에 그냥 테스트로 그냥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관련된 직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딩으로 들어갔다가 개발자로 뭐 준비를 하다가 좀 잘 안 맞다 또는 뭐 그냥 그 회사의 니즈에 의해 가지고 이 중에 다른 부분으로 그냥 갑자기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워낙 크고 많이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직장의 안정성보다는 그 좋은 사람들이 기술 배우라고 할 때 그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그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개발자는 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더스트리들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언어 티고 다른 데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이라든지 조선업, 자동차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산업들은 전통적인 산업들은 일단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는 리미트가 되어 있어요. 건설업은 뭐 땅이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조선이나 자동차는 수요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또 이런 재료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사이클도 굉장히 길고 그랬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보통 이제 수요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뭐 당연히 뭐 카카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떤 그런 구매력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시간을 뺐거든요. 유튜브가 성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성공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모양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게임을 잘 만들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엄청나게 많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실질적으로 완전 얼리미티드는 아니지만 거의 무제한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론 컴퓨터가 필요하긴 하죠. 저도 지금 컴퓨터로 발표하고 있고 마우스랑 키보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이런 공장이라든지 토지 이런 그것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인건비 좋은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부족한 거는 보통 개발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 디자이너들도 좋은 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개발자가 보통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보통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개발자가 언제나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들도 보면 네. 네. 그리고 이제 회사들도 이거는 제가 이 출처를 잘 보셔야 돼요. 출처에 슬라이드시어 민석리 이민석 학장님의 그 슬라이드시어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나중에 이제 이민석 학장님 그 슬라이드시어도 들어가서 한번 어떤 슬라이드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슬라이드 가져왔는데 이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설사라든지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 자동차 회사도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전투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긴 않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그다음 회사에서 뭐 쇼핑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분야가 모두 다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삼성전자는 전자회사지만 뭐 반도체를 만들 때도 그렇고 핸드폰을 만들 때도 그렇고 경쟁력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 잘 팔리는 거잖아요. 물론 하드웨어도 뭐 기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들 아까 말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이 필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네이버 카카오 대표 요 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쯤 전 기사인데 네이버 카카오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도 개발자가 구인이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T 기업들에서 신입 공채를 많이 하는데 이제 너무 모시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거 코로나19 최근에도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개발자 몸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너무 이런 비슷한 기사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된 이런 글들을 제가 그냥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장님의 블로그에 이 글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방법. 이 두 글이 이 오른쪽 글보다는 왼쪽 글이 더 유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임성 학장님의 글이 굉장히 그 여러 번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나중에 좀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방법에 이 글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약을 하자면 조그만 성취를 반복하면서 배우고 성과를 자랑하자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이클을 계속 이제 공유하고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젊지만 제가 한 10년쯤 전만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40살까지 코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유명한 담론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35살 넘으면 코딩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지나가고 좀 웬만한 회사들에는 40 넘은 회사들이 코딩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옛날에는 그런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의 그런 백발익 프로그래머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 회사에서도 굉장히 점점 그 개발자들의 실제 코딩한 나이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죠. 열심히 해봤자 닭집 사장이 된다. 치킨집 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 슬라이드는 참고로 2013년 슬라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10년 동안 일어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른 코로나 때문에 뭐 몇 개월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갑자기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그럼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정책연구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SP 요런 그 여기 제가 출처를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만든 자료이기도 하고 뭐 굳이 이런 자료가 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는 개발자만 있었거든요. 옛날에 19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커다란 회사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의 직종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건 여기서 2010년까지만 그리고 있지만 2020년에는 다양히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AI 관련된 이야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AI 관련된 다양한 직종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뭐 그렇게 간단했지만 요즘에는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의 직종들이나 전문화가 세분화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직군들의 선택지 나에게 맞는 선택지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의외로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 이외의 직군들 잡 타이틀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 중에는 제가 좀 했던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잡 타이틀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솔루션 엔지니어를 했었어요. 솔루션 엔지니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들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계 회사들이 제품이 기술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구글도 구글 광고 같은 것들을 솔루션을 개발자들 관점에서 이제 퍼뜨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솔루션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에자일 마스터들도 혹시 에자일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에자일 프로세스를 이제 리딩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개발팀이 커지면서 테크 리드들도 옛날에는 그냥 대충 뭐 나이 많은 사람 테크 리드 했지만 요즘엔 전문 테크 리드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코드 리뷰라든지 그 개발자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해주고요. 엔지니어는 그냥 매니저, 팀장도 요즘에는 개발팀장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TPM, 그 프로젝트나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이제 기술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개발 프로세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라든지 그다음에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고요. 뭐 데이터 엔지니어, 당연히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카프카라든지 뭐. 근데 요구사항 엔지니어 이런 것들은 좀 SI 회사 같은 데 가면 고객들이 뭘 요청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 뭘 만들지 우리가 왜냐면 고객들은 뭘 원하는지 자기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 이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QA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QA도 굉장히 커다란 이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라이팅 하시는 분들 기술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로스 해커는 약간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성장을 케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자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에반젤리스트랑 어드보케이트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자의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자 API 프로덕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간 마케팅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릴레이션 제가 속한 팀인데 다양한 이제 보통 에반젤리스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오픈소스 매니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런 팀이고요. CTO 나중에 CTO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CTO도 그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세일즈 엔지니어 예를 들면 가장 세일즈 엔지니어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오라클이나 이런 데에서 그 기술 기반의 프로덕트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술 영업 옛날에는 기술 영업이라 그러면 좀 안 좋게 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 영업도 굉장히 그 좋은 회사들에서는 전문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많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정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요즘에 저는 많이 봤어요. 그 AI가 프로그래머를 대체할까? 우리 프로그래머는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고민할까? 뭐 관련된 글을 보시면 AI가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코딩들은 좀 더 쉬워지고 그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AI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이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머가 고민할 부분은 물론 코딩도 있지만 주니어 때는 주로 이제 뭘 개발해 그러면 코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간 시간이 지나면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건 AI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AI가 성장하더라도 개발자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글인데요. 관련된 글이 되게 많아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드는 글이 이거니까 요 밑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취업, 네, 취업 전략, 취업에 대해서 그냥 짧게 가져왔어요. 취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 얘기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가져왔고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 취업. 개발자 지원자의 90%는 어디에서 떨어질까요? 잠깐 저도 말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채팅. 어디서 떨어질까요? 코딩 테스트. 아, 네. 코테. 면접? 면접 아닙니다. 기터브는 뭡니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뭐죠? 디자이너잖아요. 네. 음, 서류. 네. 전화 면접? 전화 면접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맥. 네. 인성검사? 인성검사 거의 안 떨어지죠, 뭐. 자소서. 일단은, 코테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코테가 맞고요. 서류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는, 하나도 안 떨어뜨립니다. 이게 하나도 안 떨어뜨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도 안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을 공채를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이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저기 60 먹은 할아버지께서 지원을 하셨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건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 요건 같이 뭐 졸업한 지 몇 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필터링만 하고 뭐 학점 때문에 자른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라인은 그렇게 하지만 물론 필터링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서류에서는 많이 안 자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수천 명이 동시에 볼 수 있고 대부분 거기서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서류에서 걸릴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코딩 테스트 잘 하시는 분인데 서류에서 걸려면 되게 아깝잖아요. 왜냐면 코딩 테스트에서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워낙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그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보고 싶은데 인터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 개발자분들이 바쁜데 그걸 시간을 내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터뷰까지 가면은 코딩 테스트보다는 훨씬 많이 살아남으시죠. 뭐 제가 비율이 지금 머릿속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코딩 테스트보다는 인터뷰까지 가면 거의 이제 많이 살아남고 대부분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90%는 지금 보니까 너무 높은 숫자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면접에서 인성 면접 당연히 거기서 면접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술 면접에서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가 되게 말이 많아요. 그 우리나라 글들도 많이 있고 해외 글들도 많이 있는데 코딩 테스트가 정말 개발자의 역량을 측정하는 데 좋은 도구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근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거 말고 뭘로 측정할래가 대부분의 그런 글들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이런 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냥 정말 뭐 기계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고민 끝에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회사 코딩 테스트는 확실히 PC
프로블럼 솔빙 그 컨테스트들 있잖아요. 그 코딩 테스트 컨테스트들이 있거든요. 알고리즘 경연 대회 그거랑은 확실히 좀 경향은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라인만 하더라도 그런 알고리즘의 1등을 겨루기 위한 게 아니고 못하시는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에 가까운 그런 코딩 테스트로 알고 있어요. 라인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알고리즘 그런 거를 알고 있나 이런 거를 측정하진 않고요. 구현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출전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통 뭐 프로그래머스라든지 백준 온라인 이건 조금 더 프로그램 솔빙에 이제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백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 사이트긴 하지만 리트코드 이런 데를 보통 많이 써서 이런 데에서 이제 리트코드 기준으로 보통 여기 보면 이지, 미디엄, 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드는 뭐 굳이 이지랑 미디엄 정도는 제 생각에는 뭐 풀어나가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지 않나? 보통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다 풀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굉장히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고리즘 테스트가 개발 실력과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도 그 개발자로서 이직을 많이 했으니까 지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코딩 테스트가 다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인 블로그에 이런 글이 3월 달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라인 개발자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 안 보는 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취직을 하면 나중에는 이런 회사에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라든지 다양한 산업의 소프트웨어 부서. 제가 이건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의 소프트웨어 부서. 뭐 이런 회사들이죠. 솔루션 회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쇼핑몰 회사도 이걸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쇼핑몰 회사가 오늘 요즘에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이 뽑아서 스타트업, SI 회사, 인력 파견 회사 이런 데 많이 가시게 되는데 뭐 물론 사람들이 이제 SI 회사 인력 파견 회사 안 좋다고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차차 그 글 읽어보면 다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성장을 위해서 요 두 분은 제가 슬라이드도 공유할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좋죠, 당연히.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거는 기계과, 토목과, 전자과, 화학과랑 달리 컴공과는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노트북이 좀 비싸긴 하지만 노트북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은 너무 좋고요. 잠깐만요. 네. 개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노트북만 있으면 혼자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구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환경처럼. 그리고 이제 기술 공유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2020년인데 한 15년 정도 된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니어 때 그냥 정말 그때는 솔직히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이 없어가지고 블로그를 쓴 거긴 하지만 블로그를 또 이게 올드 미디어긴 하지만 그 트위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기술 글을 한번 써보는 거 물론 내가 무슨 뭘 알아서 쓰냐라고 이제 처음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많이 늘고 또 재밌고 쓰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면 또 저는 이 글은 왜 가져왔냐면 제가 2013년에 쓴 글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글을 많이 쓰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 저는 당연히 설치형을 할 필요는 없고 티스토리라든지 이민석 학장님처럼 그런 개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하나 시작하는 것이 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TIL이 뭐의 약자일까요? 채팅 봐야지 오랜만에. Today I learned. 네, 답장 주셨는데 40 seconds stuck. 네, 오늘 배운 것들을 이제 꾸준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개발자 TIL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 정말 이분들은 성장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정말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정말 짧게라도 쓰는 그런 투데이 아일랜드를 매일매일 쓴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6개월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요즘에 하기가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 컨퍼런스들도 다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저도 한 개발자 발표를 했던 거는 막 30살? 뭐 이때부터 막 그때 좀 주니어잖아요.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 어디서 좀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도 많아요.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자원봉사를 같은 걸 좀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뭐 개발자 커뮤니티 자원봉사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면 굉장히 좋은 인맥들이나 이런 인연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굉장히 자원봉사하기가 되게 힘든 2020년이긴 하지만 개발자 행사들이 다 취소가 돼서 하지만 그래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발표를 하고 뭐 자원봉사를 하고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맥이 쌓아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소스 기여를 한다.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공자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오픈소스 기여를 하면 너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당연히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거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이트들을 제가 2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스프린트 소울이랑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이건 이제 국가에서 좀 도와주는 건데 둘 다 멘토가 붙어가지고 도와주는 오픈소스 기여거든요. 내가 코딩도 잘 못하는데 오픈소스 기여를 뭘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생각보다. 이 2 행사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멘토분들이 있는 행사고 2020년에도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너무 공자님 말씀이라서 이걸 제가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말 개발자도 뭐 그런 얘기들 많아요.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되게 그 뭉뚱그려진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쓰고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읽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그 질문 중에 뭐 문과나 비전공자의 장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거의 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근데 지금 제가 발표를 들으시는 분이 거의 100분이 계신데 코딩을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 뭐 취직을 위해서 개발자가 되거나 콩고과에 가거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리눅스를 재미로 만들었대요. 리눅스 토발즈가 아니면 해커화가 이런 것들 보면 뭐 개발자는 뭐 아티스트고 좋아해야 되고 막 밤새고 너무 좋아서 막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하는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은 거는 한 1년쯤 전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원래는 그 영어 원문을 이제 번역한 글이거든요. 재능과 열정 없어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컴공을 그냥 직업으로서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너무 환영한다, 너무 필요하다 그런 분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글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슬라이드 다시 한번 저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전달할 테니까 링크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이거 나랑 안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그냥 직업으로서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이 굉장히 많은 글이었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했고요. Q&A 이거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는 제가 질문만 먼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잠깐만요. 취업에 중요한 요소가 있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냥 통과를 하시려면 당연히 좋은 글들 많이 읽고 코딩 테스트 많이 준비하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되지 않나? 왜냐면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하시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자신 있고 그런 것들라면 취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거 개발자 취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취업을 준비하실 때 어떤 하루 루틴으로, 저는 신입으로 취업한 지 12년이 되었거든요. 13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약간 그 소프트 멤버십이나 이런 약간 그런 거를 했었어 가지고 일반적인 거랑, 근데 경력 취업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리트 코드라는 사이트 있어요. 그거 풀었습니다. 그거 하고 코딩 테스트 책도 제가 좀 있어요. 뒤에 제가 지금 배경을 이렇게 가려놨지만 코딩 테스트 책 몇 개 사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경력자 얘기고, 신입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질문, 주니어 실습자에게 계단 덕목. 이거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딩 테스트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을 위해 가지고 걸러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는 좀 정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분이 열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게. 비전공 출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근데 그 비전공자도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커뮤니티도 많이 있는데, 저는 비전공자 어, 출신 분들, 개발자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제가 이제 혹시 갑자기 책 광고를 하자면, 이거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그 이런 책이 있거든요. 난 라인 개발자입니다. 이런, 제가 이제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제 주위에서도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개발자인데 전공 출신이 아니세요. 뭐 느낌상 정말 라인, 이거 제 느낌인데요. 라인에서는, 아니면 좋은 개발자 중에서 한 40% 정도는 비전공자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가 있다면, 잠깐만요. 네. 또 해외,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개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옛날에는 많이 우리나라가 좀 후진적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 환경은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더 수평적이긴 하지만 크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 가지고요. 굳이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에반젤리스트라는 직업에 흥미가 있어서, 이거 좋은데요. 이런 질문 제가 가끔 받거든요. 신입부터 에반젤리스트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요. 별로 하더라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만약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안 좋은 것 같고요. 기술보다는 영업에 가까운지, 마케팅에 좀 가까워요. 마케팅. 영업이라는 건 정말 이제 세일즈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고요. 마케팅은 정말 이제 그 팬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의 기술 회사로서의 팬, 그리고 라인 기술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라인 로그인, 아니면 라인 메신저 SDK, 기타 등등인 AI 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자들이 저거 좋다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뭐 문서부터 해서 발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마케팅 활동에 좀 가깝습니다. 에반젤리스트. 기자들 능력이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좀 아웃고잉 하신 약간 외향적인 분들이 발표 같은 거 할 때 별로 거부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그런 편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기술은 일단 개발은 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부터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 일하면서 좀 증대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거 누굽니까, 이거? 이거 누굽니까? 채팅 알려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채팅 잠깐 볼게요. 해커 허가 책 강책, 이민석 책, 예. 이민석 학자님 들어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휴식할 때 어떻게 쉬시는지. 휴식,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고요. 유튜브 빠졌어요. 어떡하죠? 근데, 운동을 잘 안 하고, 근데 좀, 코딩도 좋아요, 솔직히. 취미 코딩 있고요. 제 개인 프로젝트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저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회사 일 말고.
저기 좋아하고요. 운동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이제 제 평소에 여기 있어요. 쓰진 않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옆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레칭하는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푸시업 바도 있어요. 푸시업 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리에. 왜냐면 워낙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근데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이 너무 좀 약간 뭐랄까 슬펐던 게 제가 밤을 새는 것이 몸이 이 질문 왜 이러는 거죠? 이 밤을 새는 것이 몸이 너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네, 아이고 차라리 주말에 나오는 거 선호하는데 이분 도대체 우리 업계에 대해서 뭘 들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52시간 너무 잘 지키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밤새는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야. 회사가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없지만 밤새면 거 막지 않거든요. 밤새라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정말 정말 필요할 때 그럴 땐 그거에 상응하는 휴가라든지 그런 걸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나오는 거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럴 일 거의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 차라리 밤을 새는 이분 누굽니까? 이분 나중에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별로 안 그럽니다. 요즘 정말 이제 한 20년쯤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옛날에 그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 아세요? 라꾸라꾸 침대가 있는 회사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주 5일이 아니었고 주 6일에 오전까지 일하고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밤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그랬던 거고요. 여러분 요즘 정말 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쪽 직군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드려가지고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웹 앱 엔지니어의 미래. 데이터 관리 이거 저 질문을 미리 봤는데 제가 미리 링크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래라고 하는 건 그걸 커리어 패스를 물어본 것 같지는 않고 미래가 밝냐 어두우냐 밝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과학자 밝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최근 경쟁력을 네. 이게 도메인을 이런 좋은 멘토링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메인 선택하고 도메인 역량을 키우라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도메인 선택을 고려하기 위해서 도메인 개발자 처음인 분위기, 도메인별 개발자 커리어 패스 예시.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 도메인이라고 하면 제 스킬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파이썬, 뭐 자바 아니면 스피치 이런 것들이 제 스킬이고 제 도메인은 디벨로퍼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저는 광고 업종에 좀 있었거든요. 광고 서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광고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 회사에서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거 오래 했었어요. 그런 것들인데 제가 그 도메인을 솔직히 선택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 회사에 가게 됐고 아니면은 뭐 돈 많이 준다니까 아니면 제가 이직한 타이밍인데 마침 그게 열려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갔더니 좋더라 뭐 이런 거긴 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도메인은 뭐 글쎄요, 처음에 도메인 별이라고 하니까 도메인 너무 많잖아요. 쇼핑몰, 광고, 자동차, 전자 이런 것들이 다 도메인이거든요. 근데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이 다 있어서 뭐 처우 다 비슷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위주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대받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처우라고만 연봉을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그건 그 회사에 맞춰서 주는 거라서. 네. 도메인별 개발자 커리어 패스 예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멘토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실까.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읽기 좋은 책은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소프트웨어 개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바 아니면 파이썬 뭐 장고 이런 책보다 개발자 에세이들이 되게 많아요. 뭐 클린 코드라든지 뭐 개발자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개 없는데 개발자 에세이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어떤 예스24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에세이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이제 자기 열정이 활활 불타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저는 이런 책을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알고리즘은 대다수의 현업 개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라고 하기에는 또 필요해요. 리트 코드 같은 거 여러분 그 미디엄이랑 이지를 다 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안 쓰일 것 같잖아요. 쓰입니다, 여러분. 쓰입니다. 저는 그렇게 몇 번 느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알고리즘을 잘 사용하지 않는 직군에서 일하게 된다면 알고리즘의 주 목적은 입사형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한번 리트 코드 이지만 한번 다 풀어보셔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지뿐만 아니라 그냥 리트 코드를 좀만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알고리즘 경진대회 문제들은 좀 너무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별로 코딩 테스트 통과를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트 코드 같은 거 좀 풀어보다 보면 이게 되게 재밌고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좀 더 재밌으면서 나중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버블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죠? 네. AI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저는 약간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잘 정착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짧아서. 그리고 기초를 적당히 쌓고 취업을 해서 그곳에 개발 실력을 키우는 게 나은지 최대한 하나의 언어를 깊게 파서 기초 실력을 쌓고 취업을 하는 게 나은지 이거는 당연히 기초를 적당히 파고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개발 실력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예를 들면 자바의 레퍼런스를 다 딸딸딸 외운다거나 뭐 연수 문제를 다 구현해 본다든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에반젤리스트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기업에서 구인할 때 신입 소프트웨어에게 개발한 원하는 역량 및 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관심, 열정, 기술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솔직히 개발자 회사들은 정말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팀원 짤 때, 조원 짤 때 프로젝트 해야 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열정이 생긴 사람들, 밝은 사람들,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르고 싶은데 그런 거는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기업에서 구인할 때 그런 거를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저는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면접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코딩 거기를 통과하셔야 되겠죠. 비전공자로서 주변 전공자를 보면 이거 좀 기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석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냐? 어느 정도 학사까지 중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석사를 땄는데요. 학사를 졸업을 하고 한 6년, 7년쯤 있다가 회사를 더 많이 한 10년쯤 다니다가 회사가 좀 재미가 없고 제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땄거든요. 근데 석사가 도움이 됐느냐?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재밌었으니까 도움이 됐는데 그게 제 취업이나 커리어에 도움이 됐느냐?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나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결정자가 석사를 선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석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라인에도 고졸 개발자들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굳이 yes, no 퀘스천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컴퓨터 공학 정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요.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yes.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크도 너무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네, 별로 네.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빈말은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쭉 방향 첫 직장 요거도 제가 눈에 띄었는데 첫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일까요? 도메인일까요? 연봉일까요? 뭘까요?
첫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장 상사를 멘토를 누구를 만나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공감을 했는데 근데 그걸 고를 수 있나요? 그건 별로 고를 수 없고 보통 좋은 회사에 그래도 그 많이 있긴 하죠. 좋으신 분들이. 근데 첫 직장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이건 정말 상담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AI 분야는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AI도 정말 그 알고리즘에 논문을 읽고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AI에 예를 들면 개발자가 뭐 100명 있다고 치면 한 3, 40명은 그 정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논문을 읽고 새로운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하지만 AI 분야도 AI 분야잖아요. AI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보통 개발자들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클로바 그 조직 있잖아요. 거기에 석사 이상 없는 분들 개발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A 오른 거 잠깐 볼게요. 처음에 지원할 때는 딥러닝을 생각했는데 오늘 옆에서 공학 수학 공부하는 걸 보니 수학을 제대로 안 해서 고민됩니다. 이쪽 분야 말고 다른 섹터를 보여야 할지 이쪽 분야 이상의 수학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딥러닝 할 때 수학이 물론 있으면 좋은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AI 책들 저도 지금 제 뒤에도 AI 관련된 책들 제가 읽어봤는데 당연히 수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발자와 엔지니어의 차이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좀 글쎄요. 딱히 이게 답이 떨어지는 답은 아니라 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소프트웨어 QA를 하시는 분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개발자라고 하지는 약간 좀 않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나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인프라 요즘도 코딩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을 엔지니어라고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좀 더 그 폭이 넓고 개발자는 정말 코딩하시는 분들 구현하시는 분들이 개발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인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일까요? 포트폴리오? 도메인마다 다르겠지만 참고 포트폴리오가 아까 누가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트폴리오 디자인이나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프로젝트 경력?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코딩 테스트 일단 통과하고 면접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도메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근데 그 학생들이 뭐를 만들어 봤다라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나 이런 거는 확인할 시간도 별로 없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일 카카오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프로젝트 경력도 별로 없어서 개발자 보는 면접이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채용 서버 개발자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하긴 그렇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나 이런 멘토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이게 약간 JD 잡 디스크립션을 좀 잘 읽고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지원하고 나서도 그 채용 공고 있잖아요. 채용 공고를 그분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쓰신 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할지 그 채용 공고에 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만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3시가 다 됐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이나 많이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 이메일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이메일 아니고 개인 이메일을 그냥 적어놨어요. 이메일로 물어봐 주셔도 좋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계시면은 멘토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제가 슬라이드는 제가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 전달해 놓을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URL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종료가 돼버렸네.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채팅방 좀 보다가 나갈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마음에 들었다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접니당이라고 한 게 JI 캉님이시군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메일 찾아서. 아, 맥북이 꼭 필요한가요? 아, 맥북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정말 맥북이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왜 맥북을 쓰나 약간 이런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어, 개발자가 개발 환경을 만들기에 리눅스나 맥이 좋거든요. 그래서 맥북을 쓰는데요. 음, 근데 중고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 맥북을 구하면 윈도우랑 별로 가격 차이 안 나지 않나요? 저는 맥북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윈도우에 뭐 WSL2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안 써봤지만 맥북 추천드려요. 네, 세미나에는 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세미나 저 설문지에는 부족한 부분들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 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성장할 부분들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개선하고 싶기 때문에 설문지에 뭐가 좀 부족했다 이런 거를 많이 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개발자입니다는 제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좀 기증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 회사에 좀 있는데. 어, 학사님이 자료실이 있다라고 해주셨네요. 아, 리트 코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솔직히 약간 다 풀라고 뭐 말했지만 다 푸는 건 더 그런 사람 진짜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한 이지의 반이랑 미디엄의 반만 풀으셔도 돼요. 충분해요, 충분해. 그러니까 BOJ가 백준 온라인이잖아요. 백준 온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좀 경시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장점은 풀이 같은 것들이 한국말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리트 코드를 제가 약간 리트 코드를 자꾸 언급하는 거는, 어, 제가 이제 해외 사이트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리트 코드를 자꾸 언급해서 그런 거긴 한데요. 비슷하지 않을까? 백준 온라인 문제를 제가 많이 못 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백준 온라인은 그 경시대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개발, 회사 준비하기에는, 경시대회 준비하기에는 백준 온라인이고, 회사 준비하기에는 리트코드가 좀 더 맞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양쪽 사이트를 많이 풀어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리트코드 풀다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솔루션을 찾아보나요? 아우, 저는 되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한 30분도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한 딱 문제 보고 한 1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하고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냥 솔루션 좀 일찍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거 수학 문제랑 똑같아요. 아, 포리스2 과정이 시에너가 주축이다. 그거는 전 솔직히 잘 몰랐는데 시에너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까먹은 파이썬도 병행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 신입으로 지원하실 거면 C만 하셔도 당연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이 42 과정이 뭔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제한된 시간에 뭔가 비주얼한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C 언어로 하기 좀 어렵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C 언어가 주축이군요. 잘 몰랐네요. 아, 리눅스는 별로인가요? 해외에서 사용하기. 아, 그 개발자분들은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걸로 보통 오피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걸로 이제 사무도 봐야 되고, 뭐 엑셀도 열어야 되고, 때로는 뭐 그럴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리눅스에는 딱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도 좋은데 리눅스를 메인테인, 그러니까 관리하실 수 있으면 리눅스가 더 좋죠. 처음으로 웨비나를 해봤는데 뭔가 얼굴은 안 보이지만 큰 사고 없이 끝난 것 같고요. 아이고, 아직도 53분 명이나 왜 남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 숫자는 뭐지? 이게 진짜 허수인가? 음, 게임이나 그래픽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윈도우즈로 만들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맥이나 리눅스 필요할까요? 아니요. 아, 근데 그 요즘에는 어, 게임 게임은 유니티 같은 걸로 좀 많이 만들지 않나요? 유니티는 맥용이 있나? 잘 모르겠네. 근데 게임은 확실히 윈도우 많이 써요. 게임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를 둘로 나누면 보통 게임이랑 빅게임이다 막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게임은 일단은 윈도우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픽도 윈도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하실 분들은 나는 게임 개발 하실 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윈도우로 하시면 되고, 그 윈도우도 C 개발 환경이 너무 좋은 개발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누님이 계시기 때문에 게임 하실 거면 당연히 윈도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어, 한 정말 5년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윈도우 쪽 개발 환경이 굉장히 레퍼런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대부분의 그 맥을 쓰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서버 개발하려고 그러면 서버가 리눅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버 개발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나 주로 이제 인터넷 서비스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서버 또는 프론트엔드인데, 그거 할 때 대부분 프론트엔드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그런 거 할 때 대부분의 그 레퍼런스나 설명이 리눅스나 맥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설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사용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개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맥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맥을 쓴 이유는 그냥 거기서 터미널 작업을 많이 해요. 정말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이것저것 실행하고 뭐 컴파일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커맨드 라인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커맨드 라인이 리눅스랑 맥은 거의 동일한데, 왜냐면 맥은 유닉스이기 때문에 동일한데 윈도우는 완전히 태생이 달라서. 그래서 리트 코드를 들어가서 이지로 C를 풀려고 했더니 네, 보통 그죠.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언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속도가 다르잖아요. 파이썬이랑 C랑 뭐 메모리 할당하는 것도 다르고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성격상 이런 제한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래밍 답을 풀 때에도 예를 들면 이게 뭐
답이 1초 안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C 언어는 뭐 0.3초 안에 나와야 되고 파이썬으로 구현했으면 1초 안에 나와도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 뭐 할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언어마다 다를 수 있죠. 이런 언어별로 제약이나 그런 기준이 다른 경우는 굉장히 흔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프로그램 솔빙 하시는 분들은 C 언어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다라는 글을 읽은 적도 있는데 일단은 빨리 떨어지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에 넘겨야 될 때 그게 더 그거 아닐까? 인상 좋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라인은 모든 회사가 그러는데 당장 신입으로 라인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게 약간 그 운이 좋으면 자기가 아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그래서 신입은 라인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그냥 정말 그 경쟁률을 뚫으려고 너무 힘들고 경력 쌓아서 들어오시면은 어딘지 가가지고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면은 경력자 개발자 좋은 개발자 이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신입 채용에서 필기 테스트를 본다. 이거는 필기 테스트? 아, 필기 테스트 컴공과 문제 푸는 거.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무슨 정말 대학교 강의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저도 그거 문제 출제해 본 적이 있거든요. 라인에서. 근데 뭐 그렇게 막 글쎄요.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어렵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필기 테스트. 네. 라인도 이게 좀 예를 들면 뭐 서류, 뭐 필기, 코딩 테스트 몇 번, 뭐 온라인, 뭐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좀 그때 상황이나 그거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어서요. 좀 바뀌긴 합니다. 계속 그대로 한번 정해놓고 계속 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네. 많이 놀고 자고 해이해졌는데 반성하기보다는 하여튼 좀 이게 즐거운 과정이어야 돼야 될 텐데요.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오피스 한번 가보니까 너무 환경도 좋고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코딩을 한다는 풀타임으로 코딩을 하고 개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울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즐거운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그 보건의료 사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코딩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저한테 코딩 시키지 않아요. 근데 코딩을 안 하면 약간 제가 개발자로서 좀 성장도 하기도 힘들고 제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좀 코딩을 회사 일로도 좀 하려고 그러고 취미로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자꾸 반성하고 꾸짖고 그러지 마시고 개발이 좀 재밌다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몇 분이지? 15분? 네. 지금 이제는 뭐 채팅도 이제 잠잠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문조사 위에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놀러 가고 그러겠습니다. 네. 열이 안 잘렸나?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